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떤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는 5년 만에 드디어 끝났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차 보이면 찰칵했다며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1111을 달고 있는 지바겐과 222 카니발, 3333 포터의 4444 체어맨, 555X6 6666 포터, 7777 카니발, 8888 SM5, 9999 3시리즈까지 모든 번호판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해낸 사람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똑같은 포즈로 사진 찍은 연예인들입니다. 이수영은 팬과 사진을 찍을 때 이 포즈로 찍는다고 합니다. 누구와 찍든 몸짓과 표정은 한결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찍다가 딱 한 번 거수 경례를 했다고 하네요. 아이유도 한때 사진을 촬영할 땐 항상 이 V 포즈를 고집했었다고 하고, 비스트의 윤두주는 항상 이 손모양과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었는데 모든 포즈가 각도도 똑같아서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비스트 멤버들에게도 전염되어 이기광은 이런 허리 각도로 촬영을 했는데 나중엔 손모양까지도 같아져 버리기도 하였고, 양요섭은 이런 포즈로 사진을 찍다가 결국 윤두준 포즈로 촬영을 하였고, 손동훈에게도 전염되어 함께 이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비스트 멤버 전원이 이 포즈를 하고 단체 사진을 찍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소속사 사장님까지 이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회사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립니다. 한결같은 포즈 최고봉은 바로 나얼인데요. 그는 학생 때부터 이렇게 상체를 기울이고 삐딱하게 고개를 들고 무표정하게 사진을 찍었었는데, 팬들과 사진 찍을 때도 포토샵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마냥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옆에 누가 와도 가만히 있어서 밀랍인형 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화보를 찍어도 이 포즈, 프로필 사진도 이 포즈, 테이블에 앉아서도 이 포즈, 남들은 무한도전 할 때도 이 포즈로 찍고 훈련소에서도 이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밀랍인형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은 더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조승우입니다. 뮤지컬을 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원래는 평범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단체 사진을 찍으면 꼭 뭔가를 들고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건 일단 들고 찍는다고 하는데요. 연습실에선 조명을 들고 찍고 장갑을 어디서 가져와서 찍기도 하고, 어디선가 가져온 바구니와 이파리를 들고 찍기도 하고, 혼자서 종이를 가져와서 찍고 큰 바구니까지 가져온다고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까지 등장하는데요. 결국 뮤지컬 팬들은 이번엔 뭘 들까 생각하며 사진을 찾아본다고 하네요. 다음은 삐빅 빌런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우웅 빌런과 레옹고 친구 등 꾸준히 카톡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엔 삐빅 빌런이 있었습니다. 정윤재라는 배우에게 2014년 11월부터 삐빅하는 카톡을 보낸 분이 있었는데요. 누구냐고 물어봐도 차단한다고 하여도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삐빅을 보냈고, 처음엔 답장하던 정윤재도 나중엔 답장조차 하지 않았지만 2, 3일엔 한 번씩 꼭 삐빅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보이스톡을 걸어도 받지 않고 삐빅 테러는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삐빅은 5개월이 넘어갔고 뭐 때문에 이러세요? 라고 물어봐도 그저 삐빅만 왔었는데 4월 말쯤에 짜증나게 하지 말고 누구냐고 물어봐도 삐빅하는 메아리만 들려왔고, 차단했다고 해도 삐빅만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7월이 되어도 삐빅은 왔고, 생일이니 축하해 달라고 해도 삐빅을 보냈고, 8월이 되어 정윤재가 본인 셀카를 보내도 반응 없이 삐빅만 보냅니다. 10월이 되어서는 누군지 밝히라며 근육 사진을 보내도 삐빅만 계속 되었고, 육군 훈련소 사진과 함께 1시간 뒤 입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정체 밝히고 가라고 해도 일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정윤재는 페북에 그동안 왔던 삐빅 사진을 올려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었는데 2달 조금 지나서는 또 삐빅이 왔다고 하네요. 삐빅 빌런 이전엔 니마 빌런이 있었습니다. 무려 2010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대에서 DSD라는 분이 보얀 크루키치라는 분에게 니마라는 쪽지를 받았다는데, 처음 네 라고 대답을 하여도 계속 니마만 남발하였고, 계속 네 라고 해도 니마만 왔다고 합니다. 결국 무시하고 2년이 흘러 갑자기 DSD가 대답을 했는데요. 또 니마라는 쪽지가 와서 님 2년 전에 니마 했다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또 니마를 하고, 빡친 DSD가 계속 욕을 해도 니마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젠 거의 1분에 한 번씩 니마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말을 하라고 해도 쪽지 대화창을 닫았다 열면서 니마를 지속하여 이를 캡처해 DSD는
2년 동안 한결같은 라며 웃대 올립니다. 거기에도 보야는 또 나타나서 니마를 불러서 엄청난 추천을 받아 배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성 가득 컨셉질은 DC에 굉장히 많기도 한데요. 가장 유명한 건 질럿은 야마토 한 방에 안 죽어입니다. 2006년 스타크래프트 갤러리엔 거소그라는 분이 질럿이 야마토 한 방에 안 죽는다는 글을 올립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봤는데 질럿이 야마토에 안 죽는다는 걸 봤다며 즉시 스타 키고 해보니까 질럿 에너지가 1 남았다며 APM은 아픔이라고 발음한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갔지만 개념은 이라는 사람이 이거 낚시라며 뻘글에 낚이지 말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거소그는 이후로 매일매일 질럿은 야마토 한 방에 안 죽는다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글에 들어가 보면 질럿에게 야마토 캐논을 썼지만 질럿이 살아있는 캡처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잘 보라며 야마토 데미지는 260의 폭발형인데 질럿에게 쏘면 질럿의 쉴드 60은 다 날아가고 질럿은 소형이니까 데미지 절반만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는 공식이 성립한다는 설명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야마토 질럿 글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리마스터가 발표되자 리마스터 사진과 함께 올리더니 리마스터 출시 후에는 리마스터된 스크린샷으로 올리는 등 유행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7년엔 그가 리마스터 전에 올렸던 스샷과 똑같은 구도로 리마스터에서 스샷을 찍어 그의 꾸준함을 찬양하는 오마주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고 영어 버전으로도 올라오고 중국어 버전으로도 올라오는 등 엄청난 베리에이션이 이루어지는데요. 나중엔 자음만으로도 글을 올리는 분이 나타나고 445입을 적용하고 합성을 써서 질럿이 야마토 한 방에 죽는다는 분도 나타나고 롤러코스터 타이쿤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올리는 분까지 나타나는 등 인터넷 밈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스타크래프트 공식 유튜브까지 질럿은 야마토 한 방에 안 죽는다고 글을 남기는 등 모두가 인정하는 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해는 다리가 많아서 신발을 못 신는데 빌런 역시 짧고 굵게 유명한데요. 고전 게임 갤러리에 슬픈 이야기라는 분이 진해는 다리가 많아서 신발을 못 신는데 라는 꾸준 글을 올리자 누가 진해가 신발을 못 신는다 했냐며 신발 신은 진해의 책 표지를 올린 분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빌런은 노래기는 다리가 많아서 신발을 못 신는데로 컨셉을 바꾸는데요. 그러자 노래기도 신발 신는데 라며 신발 신은 노래기에 책 표지를 올린 분이 나타났고 그러자 빌런은 뱀은 손이 없어서 장갑을 못 낀대로 다시 컨셉을 바꿨는데 어떤 분이 뱀도 장갑 끼는데 라며 유희왕에서 본인이 봤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그는 사마귀는 젓가락을 쓸 수 없어서 슬프대 라며 젓가락 못 쓰는 사마귀 자를 올렸지만 사마귀도 젓가락 쓰는데 라며 쿵푸 팬더에 나왔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결국 그는 나는 여친이 없어서 슬프대 라는 치트키를 시전했고 이것도 찾아주라며 사람들이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찾지 못한 채 승복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섬뜩한 꾸준글 빌런도 있는데요. 2011년 정도부터 어떤 분은 꼭 DC에 글을 쓸 때마다 마른 여자를 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마른 프로레슬러 선수를 소개하는 식인데요. 꼭 글을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되었으려나 라며 혼잣말을 쓰는데 갤러리를 막론하고 이렇게 마른 사람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갤로그에 들어가 보자 거의 모든 갤러리에 글을 쓴 흔적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마른 여자 덕후가 나타났다는 댓글이 달리면 바로 모두 지워버려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DC 마른 여자 덕후로 검색해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글을 거의 지우기에 꾸준 글인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도 하네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의 정체를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This is 게임에도 마른 여자 덕후라는 전설적 변태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개드립에서도 그가 올린 글을 캡처해 증거를 남긴 분이 나타나기도 했고 다른 갤러리에서도 그의 정체를 캐는 글들이 올라오고 루리앱에서도 마른 여자 덕후의 실체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글쓴이가 왜 자꾸 이런 글을 올리느냐라고 물어보자 리플을 계속 삭제했고 글쓴이가 빡쳐서 그 사람의 글마다 들어가서 리플을 남김과 함께 신고까지 했는데 그 아이디는 차단을 먹었지만 다른 아이디로 돌아갔고 갤로그도 비공개로 돌리고 주기적으로 아이디까지 갈아치우는 치밀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MLB 파크에서도 그가 활동했던 모습을 캡처하여 DC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로 남기기도 하고 루리앱에도 그가 올린 글의 흔적을 찾아내는데요. 심지어 그가 올린 모든 글들은 조작된 글이며 사진에 나오는
마른 여자들은 포토샵으로 기이할 정도로 마르게 합성한 결과물들이라고 하네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마른 여자를 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에도 영국의 어느 미소녀 레슬러의 결말이라며 글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마른 레슬러 캔디 레이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모델로 전향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사람들은 모델이 다른 사람이라며 조작 그림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이름은 남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